저희가 화면 설계하실 때 이런 답변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튼이 다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튼이 다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로그인을 해야 답변하기가 있고 내가 쓴 글은 답변하기를 안 보여야 한다.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로그인을 해야 하고 내 아이디가 이 답변 요 글의 아이디랑 요 글의 아이디랑 테스트랑 같지 않은 경우에 답변하기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조건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답변하기는 이렇게 되고요. 수정하고 삭제는 내 아이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이디가 여기 있는 내 로그인 아이디가 요 테스트라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서 뭔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버튼을 보여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정의를 하냐면 이 요구 정의서에다가 이제 써놓는 거죠. 의정의서 써야 돼가지고 이런 버튼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건문을 쓰고 하시는 거예요. 리스트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리스트를 클릭하면 리스트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리스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답변하기와 수정 삭제는 좀 다르다. 아시겠죠? 수정 삭제는 본인이거나 관리자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다 로그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로그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if 문장을 한번 써보시면 JSTL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JSTL이 필요합니다. JSTL 그러면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합니다. 그래서 골뱅이 쓰시고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하시고요. 프리픽스 뭐 C 코어를 쓰겠다. C 사용하시고 JSTL입니다. URI JSP의 JSTL 코어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등록해 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버튼 하단한 것을 이제 여기다 씁니다. 로그인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버튼들을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요런 거 여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주석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주석 처리를 한 거고요. 그게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뭔가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태그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C if 문장을 작성해서 저희가 로그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어디까지냐면 컨트롤 X 누르고 이제 삭제까지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삭제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조건에 맞아야 보여주는 것을 작성한다. 특별히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나타나는 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다. 달러 중괄호 열고 느낌표 empty 로그인 되셨나요?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되셨죠? 되시겠죠?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답변하기인 경우에는 내가 내 거랑 답변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게 아니어야 돼요. 그럼 if 문장이 한 개 더 필요하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한 개 더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작성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알고리즘. 어떤 루틴에 의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문을 만드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if 문장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답변하기를 쓸 때는 내 거 아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하지? 내 거 아니어야 돼. 그러면 C if 쓰시는 거죠. C if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것을 쓰자 이런 거죠. 여기 C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밑으로 내려서 답변하기를 둘러싸 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변하기가 내가 어떤 걸 둘러쌀 건지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if 문장을 아무거나 둘러싸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기에 해당되는 것만이니까 여기 앵커 태그를 이렇게 답변하기만 둘러싸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질문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달러 중괄호고 그 로그인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하고 같으면 안 돼요. 같지 않아야 한다. 뭐가 같다냐면요. 부여의 아이디하고는 같으면 안 된다. 같지 않은 경우에만 답변하기에 보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 걸로 로그인하면 답변하기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셔가지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리스트밖에 안 보여요.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테스트 1111 로그인 하시면 방금 전에 질문 답변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가 쓴 사람에 보시면 여기 답변하기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수정과 삭제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내 거가 아니면 수정하고 삭제를 못하게 하자. 내 거나 관리자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서 이제 이 게시판 리스트 멤버의 리스트를 보시고 로그인 하시면서 일반 회원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민으로 한번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1111 해서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셔서 저희가 질문 답변을 보시고 오라클이라는 클릭하시면 제 글이 아니거든요. 답변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문을 처리할 때는 여기에 로그인한 아이디와 부여에 있는 아이디가 같지 않아야 한다.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쓴 글이 요거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같지 않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로그인을 했는데 그 로그인 아이디와 부여의 아이디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답변하기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다 써놨죠?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내 질문이 아닌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조건문이 요겁니다. 되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맨 처음에는 이해고 그 다음에는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코딩의 90%의 개발자들은 다 암기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이해되시죠? 자꾸 해가지고 암기해서 하는 거고 10%만 내가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2% 정도만 필요한 거고요. 그런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구글링하고 이러면서 다 암기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작성해 보시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되셨나요? 많이 작성해서 해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발자 하고 계시죠? 개발자를 하려는 거고 뭐 알고리즘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코드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하셔서 암기하셔서 작성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수정과 삭제는 내 거만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내 거이거나 관리자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제 내가 작성한 질문이거나 제가 질문이거나 답변입니다. 답변도 되는데 작성한 글이면 작성한 글이거나 이런 작성한 글이거나 아니면은 관리자인 경우에 보여준다. 이런 거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부분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 부분 땡겨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땡겨서 작성하시고 슬래시 if를 이렇게 막습니다. 슬래시 if 탭키 눌러주시고요. 요 위에 거는 이제 내 거하고 아이디어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작성한 글이라는 것은 같다니까 느낌표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내가 작성한 글입니다. 이거 느낌표를 붙였으면 내가 작성하지 않은 글이고요. 이 꼴을 붙였으면 내가 작성한 글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내가 작성한 글도 되고 또는 오와 또는입니다. 그 이해결제에서는 오어라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오어 영문으로 그냥 오어라고 쓰셔도 그 먹게 합니다. 왜냐면 이해결제 자체가 디자이너를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영문자 and 오어 이것도 먹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개발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어 연산자가 조금 더 익숙하시죠? 아시겠죠? 그 등급은 어디 있죠? 그레이드 로그인에 있습니다. 로그인에 보면 그레이드 넘버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넘버가 있는데 이게 9이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거는 내가 작성한 거리고요. 내가 작성했거나 요렇게 써요. 내가 작성했거나 말로 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작성했거나 관리자인 경우는 로그인한 그레이드가 9번인 경우는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요거는 관리자로 지금 이 사람이 관리자로 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면 그 수정과 삭제가 이렇게 그냥 보여야 됩니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관리자 중에서 회원 어드민으로 하시면 이제 로그인 하시면 그 회원 관리가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나오세요. 그래서 아이디가 저 AAA 4개 AAA이고 비밀번호 111인 사람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반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까 전에 테스트로 로그인한 사람의 글이 수정과 삭제 버튼이 보이나 안 보이나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로그인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AAA인 사람이 1111로 로그인한다.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하고 질문 답변을 누르고 오라클이라는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수정과 삭제가 없죠. 수정과 삭제가 안 나타나는 게 지금 이게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막 수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남의 거를 막 수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아까 어드민의 경우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고 본인 글이면 로그아웃해서 저희가 그 로그인 때 이제 테스트로 사람으로 본인 글입니다. 111에서 로그인 하시면 그 질문 답변에 글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 삭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삭제가 나와서 이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확인하는 게 이제 그 화면 구현에 대한 UI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UI 테스트.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응이라는 사람인데 일반 회원이고 이 사람은 이제 테스트입니다. 여기 호응이라는 사람이죠. 그 아이디가 테스트입니다. 아이디는 안 보여주게 돼 있고 무슨 회원 권한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게 돼 있는데 호응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수정과 삭제는 할 수 있어요. 되셨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가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조건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어디 들어있어요? TD라는 태그 안에 버튼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TD라는 태그 안에 넣어야 자기가 정확한 위치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 TR을 잡을 건지 데이터는 TR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R을 잡아야 되고요. 반복문 그 리스트에서는 TR을 잡아서 반복 처리를 했죠.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항목 하나, 버튼 하나, 앵커 태그 하나, 요 하나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 부분으로 둘러싸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수정할 건데요. 수정하시는 거는 이제 글 번호를 넘기는 거죠. 업데이트 폼에서 글 번호를 넘겨서 찾아오는데 게시판이랑 똑같은데 찾아올 때에 그 우리가 뭘 수정하냐? 글 번호에 맞는 타이틀과 컨텐츠만 수정합니다. 작성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로그인한 정보이기 때문에 걔는 수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넘버하고 컨텐츠하고 라이터만 데이터 가져와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에 게시판이랑 똑같은데 작성자가 없어. 이해되시죠? 게시판이랑 똑같은데 작성할 수 없어. 그러면 소스가 똑같은데 작성자만 지우면 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지우면 돼. 이런 얘기랑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신공을 할 건데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보드 여세요. 보드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세요. Q&A에다가 집어넣을 때 업데이트 폼.jsp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Q&A에다가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업데이트 폼.jsp를 더블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F 누르세요. 그 다음에 뭘 연 거예요? 지금 Q&A에 업데이트 폼.jsp를 연 거예요. 아시죠? Q&A 업데이트 폼.jsp가 열려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자, 작업하는 게 지금 이제 보드 작업하시면 안 돼요. 보드 작업해 놓고 막 이렇게 이상했잖아요. 전부 다 꼬였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컨트롤 F 누릅니다. 컨트롤 F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소문자 보드, BOARD, 소문자 보드를 소문자 Q&A로 바꿔주세요. Q&A 바꿔주시고 반드시 여기 케이스 센시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체크되는 거 확인하시고 리프레시 올 눌러주세요. 모두 바꿨고요. 이번에는 대문자 보드 B입니다. 대문자 보드를 대문자 Q로 바꿔주세요. 대문자 Q&A의 Q 바꿔주시고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 클로즈 눌러주세요.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거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view.jsp입니다. 넘버를 받아야 돼요. 데이터 받아서 넘버를 받아야 되니까 넘버를 받아서 그 파즈 롱을 해서 이제 이걸 넘버를 만들었어요. 넘버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넘버가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리스트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버가 다시 돌면은 로그인도 다시 하셔야 돼요. 로그인도 다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업데이트 할 때 아이디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로그인을 안 해도 되긴 해요. 그쪽에 버튼이 안 보여서 그렇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시고요. 자, 뷰점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가져올 때 넘버하고 인크리즈 뭘로 해야 돼요? 0. 조회수 올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올리지 않고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해되시죠? 1로 쓰면 조회수가 1 올라갑니다. 조회수 1 올라가니까 여기다 0 써가지고 넘겨서 조회수를 1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아웃점에서 폼.jsp에서 부여를 찍는다. 이렇게 가져온 부여를 찍습니다. 되셨나요? 찍으시고요.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서 그 게시판 글 수정이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Q&A, 질문 답변 수정이죠. 저기 질문 답변에 대한 답변도 수정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답변 수정을 하고 있다 써주세요. 타이틀에다가 밑에다가도 마찬가지 질문 답변을 수정하고 있다. 질문 답변 수정이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써주시고요.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보면서 자 update.jsp가 처리하는 거 맞고요. 포스트 방식이고요. 여기 옆으로 시정한 거 맞죠? 번호 메뉴에 번호를 하셔야 되고 리드온이 붙여야 돼요. 여기 인풋 태그에 리드온이 붙어 있습니다. 맞죠? 붙어 있고 가져온 데이터를 value라는 속성으로 세팅을 합니다. 잘했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 봅니다.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은 제목이 타이틀이고요. 타이틀 제목이고 인풋 태그 만들고 네임이 타이틀입니다. 얘도 네임은 넘버입니다. 네임 타이틀이고 get 타이틀의 밸류 값으로 get 타이틀을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수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용도 텍스트에 사이에 되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클래스에서 라벨은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 div 잡았고 텍스트에 사이에 그 로우가 7칸이고 컬럼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 먹지 않습니다. 컬럼수는 먹지 않으니까 지웁니다. 네임으로 컨텐트라는 네임으로 데이터를 넘게 되고 그 텍스트 에리어와 슬래시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한다. 아시겠죠? 세팅하는 거, 그렇게 세팅하고 썼는데 여기 달러 중괄호 썼네요. EX가 아니네. 아시겠죠? EX가 아닌 이유는 저장 객체에 저장하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럼 저장 객체에 저장을 합니다. EL 객체를 쓰기 위해서 EL이나 JSTL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저장 객체에 저장한다. 저장해 둔다입니다. 둔다. 이걸 안 하면 EL 객체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리퀘스트라는 기본 객체. 여기 저장 기본 객체 네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아시겠죠? 그중에 리퀘스트에 담아 놓습니다. 점 해가지고 set attribute 담아 놓으시고 얘도 부여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담아 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오브젝트 같은 거 담아 놓으셔도 되겠죠? 페이지는 그냥 넘기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파람점으로 쓰셔야 됩니다.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점 뭐 페이지, 파람점 퍼 페이지 넘버 이런 걸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부여를 넣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세팅할 때 얘기입니다. 여기 넘버를 세팅하려면 이렇게 쓰시는 거 대신에 리퀘스트에 담아놨으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꺽쇠 페이지 퍼센테이지 이퀄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이해 객체를 써봐라. 되셨나요? 예, 작업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조건문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제 길게 써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저렇게 짧게 쓸 수 있으니까 써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타이틀입니다. get 타이틀 대신에 타이틀 써주는 것 대신에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타이틀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이 변수처럼 보이지만 get 타이틀입니다. get 타이틀로 변경이 된다. 되셨나요? 예,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요. 여기 get 컨텐트 대신에 그 컨텐트만 쓰시는 거죠. 여기도 지우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컨텐트 이렇게 씁니다. 작성자 나오는데 작성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수정도 못하고 없으니까 왕창 다 지웁니다. 작성자 부분은 지웁니다. 지우시고 나머지는 동일. 되겠죠? 똑같이 사용하시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려면 여기다가 더 붙여야 된다. 아시겠죠? 유효성 검사를 더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게 패턴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패턴은 먹을 수도 있고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패턴도 적용을 시키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걸 구현하실 때는 패턴과 자바스크립트의 유효성 검사를 같이 만들어 둡니다.
되셨죠? 패턴을 사용하시려면 아니면 패턴을 없애고 그냥 유효성 검사,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만 하든지 되셨나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그 데이터를 어디로 넘길까요? 이쪽에 그 update.jsp로 넘기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코딩이 다 끝난 거예요. 업데이트 폼은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수정 버튼 데이터 3번 데이터고 오라클이랑 이제 수정할 수 있죠. 이 위에 거는 이제 수정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CSS 부트스트랩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되겠죠? 물론 데이터에 대한 그 유효성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실제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이제 그 Q&A 밑에 update.jsp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제로 실행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404 오류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자바단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